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나입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턴테이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테이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LP를 플래터에 얹어 놓고 계속 회전시키면서 읽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플래터를 어떤 방식으로 회전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구동 방식이 있었죠. 뭐 아이들러 방식도 있었었고요. 뭐 가라드나 토렌스 뭐 이런 제품들 있었고, 지금은 사실 그 벨트 드라이브 방식과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턴테이블 구동 방식으로 좀 쓰이고 있는데요. 벨트 방식은 제외하고 일단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그 플래터 중심축 스핀들에 그냥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턴테이블을, 중간에 벨트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전시킨다.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굉장히 융성했을 때는 뭐 70, 80년대 일본 턴테이블 메이커들이 많이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일본이 턴테이블 이 시장을 장악했던 시절이 있는데, 뭐 야마, 파이오니아, 캐누드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많이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이 뭐 음질적으로 좀 많이 좋지 않다. 구동계 측면에서 모터가 그 플래터를 바로 드라이브 시키기 때문에 이게 벨트처럼 벨트 중간 완충 장치가 없으면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플래터로 전달되고 코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정말 모터나 이런 것들 구동계를 잘 만들면 SMB나 와우 앤 플러터 뭐 이런 측면에서 벨트 드라이브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마하가 만들었던 기간틱 시리즈들 최근에는 5000까지 나와서 큰 호응을 얻었죠. 아쉬운 메이커가 또 하나 있을 거예요. 턴테이블 아시는 분들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의 어떤 왕조를 만든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테크닉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크닉스의 신작 레퍼런스급 모델입니다. SL1000R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테크닉스 플래터부터 알아보죠. 플래터, 이 LP가 올라가는 이 플래터인데, 이 플래터가 일단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그 위에 약간 금빛이 나는 게 있는데 이제 황동 브라스입니다. 황동을 10mm 정도로 가공해 가지고 올려놨고요. 외측에 이게 구멍이 빵빵빵 뚫려 있고 거기에 텅스텐 추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성 모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그런 힘, 이런 관성 모멘트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걸로 보이고요. 맨 위에는 이제 고무 매트, 일반적인 고무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플래터 무게만 해도 거의 8kg 가까이 돼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플래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진동 감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모터 자체는 이제 플래터를 드러내면 안쪽에 있는데 굉장히 매머드급 그 모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12극 18코일 방식이고요. 이 모터의 그 구조 같은 거를 보면은 모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코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진동 이런 것들이 플래터로 바로 전달되면은 이 플래터 위에 LP를 얹었을 때 LP에까지 이제 진동이 전해지겠죠. 그리고 그 LP를 읽는 이 턴테이블 카트리지는 이 소리꼴을 읽어가지고 그 진동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진동이 바로 이제 플래터로 타고 갔을 때 그 악영향은 엄청나겠죠. 하여튼 이 모터 시스템이 과거에 나왔던 테크닉스랑은 뭐 정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턴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이 토남입니다. 토남은 S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이제 테크닉스는 이제 S자형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S자 이런 예쁜 그런 디자인으로 탄생을 했고요. 일단은 그 소재 자체에 토남 파이프를 마그네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일단은 가볍고요. 진동 측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적인 뭐 차폐
뭐 이런 효과도 상당히 좋은 소재죠. 뒤쪽에 무게추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태틱 밸런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카트리지의 그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토남축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아주 심플하게, 아주 편리하게 토남축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VTA라고 하죠. 버티컬 트래킹 앵글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안틸케이팅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턴테이블의 또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의 하이엔드 턴테이블이나 많은 턴테이블들이 이제 헤드셀을 분리할 수 없게끔 설계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헤드셀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헤드셀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트리지 교체하고 이럴 때 좀 많이 편리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저쪽에 놓여져 있는 저 컨트롤 유닛입니다. 본체에도 스타트 스탑 버튼 뭐 있고요. 33, 45, 78 RPM 모두 이렇게 버튼식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본체에도. 근데 따로 컨트롤 유닛을 따로 만들어서 전기적인 기계 장치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본체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컨트롤 유닛은 밖으로 완전히 빼버렸어요. 컨트롤 유닛을 밖으로 빼버리면서 저쪽에서 속도 제어나 뭐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33, 45, 78 RPM 뭐 이런 단순한 그 세 가지 속도만 조절할 수 있는 턴테이블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속도가 좀 달라지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턴테이블 운영하면서 속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미세 조정을 해줍니다. 그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저 컨트롤 유닛에 또 장착이 돼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고, 그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까지 조정이 되고, 그거를 저 디스플레이 창으로 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그런 턴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SL1200 시리즈가 가장 유명하죠. 테크닉스 하면은. 근데 그거 말고 SP10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SP10. 저도 예전에 잠깐 이렇게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SP10을 현대적으로 완전히 개량하고 일부 전체적인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계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턴테이블 SL1000R에 대한 그 전체적인 기술적인 설명이나 뭐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무리 뭐 이 턴테이블의 스펙이나 설계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음질적인 측면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음질적인 측면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테크닉스 SL1000R 이 턴테이블이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일단 테스트한 그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트리지는 오토폰의 카덴자 블루를 사용했습니다. 0.4mV의 저출력 카트리지고요. 로드 임피던스는 뭐 50에서 200, 200옴 이 정도를 맞추어야 되는 카트리지고요. 이 포노앰프를 그래서 레가의 MC 포노앰프 오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앰프는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브랜드죠. 오디아플라이트의 스트루멘토 프리앰프와 그 다음에 모노블럭 파워앰프 든든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소노스 파베르의 스트라디바리,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보고 녹음을 했습니다.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und the man of my dreams. Now it seems this is how the story ends. He's going to turn me down and say, can't we be friends? I thought for once it couldn't go wrong. Not for long, I can see the way this ends. He's going to turn me down and say, can't we be friends? Never again. Through with love, through with men. They play their game.
found a man I could trust. What a bust. This is how the story ends. He's gonna turn me down and say, can't we be friends? Yes, I thought I knew the wheat from the chaff. What a laugh. This is how the story ends. I let her turn me down. Say, can't we be friends? Ba-ba-da-de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이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앨범일 텐데요.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랄드가 같이 한 곡인데요. 저는 이 곡 딱 들으면서 처음에는 일단은 소리가 좀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지고 각 보컬이 굉장히 그 보컬 음상 아주 정확하고요. 요즘의 하이엔드 턴테이블들 보면은 오히려 막 그 아날로그 LP인데 약간 디지털 같은 좀 냉정하고 너무 이렇게 좀 소리결이 좀 얇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일단은 뭐 카트리지가 오토폰, 카덴자 블루, 폰앰프가 레가 오라 MC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매칭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테크닉스 이 턴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대역 밸런스가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뭐 중역이 뭐 좀 빈다든가 저역이 너무 허전하다든가 그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그리고 굉장히 탄탄한 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이 LP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앨범이고요. Another Brick in the Wall 파트 2 들어보셨는데요. 이 곡 들어보면은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뭐 많이 들었었고, 이 LP 집에서 이제 오리지널 프레싱으로 가져왔는데 정말 이 어떤 속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리듬감, 타이밍 페이스, 리듬 타이밍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리듬감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동적인 특성들. LP를 재생할 때 그 턴테이블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좀 정적이고,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 표현은 좋은데 상당히 좀 정적이고, 그리고 얌전한 이런 턴테이블도 있지만, 이게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좀 역동적입니다. 사운드가 어떤 음악을 들어도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아서 리드미컬하게 막 음악을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제격이 아닐까.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즈나 락, 팝 뭐 이런 음악들, 그러니까 역동적인 비트, 리듬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음악들에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신 곡은 이 LP입니다. 이 LP는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명한 LP예요. 호프 앙상블의 앨범인데 그 노르웨이의 2L이라는 레이블에서 발매된 앨범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LP입니다. 이게 DXD 녹음을 했어요. DXD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스터로 해서 찍은 LP인데 저는 이 LP 들어보면서 음장 표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대역 밸런스나 어떤 보컬에서 느껴지는 어떤 톤화 밸런스, 이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 2L 뭐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앨범 정보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 보면은 각 악기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사진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턴테이블로 듣게 되면은 일단은 속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속도라는 게 그 단순히 그냥 33과 3분의 1 RPM 그냥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맞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는 보컬의 음장 그리고 각 악기의 포커싱 뭐 이런 여러 부분들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이제 컨트롤 그 유닛에 보면은 속도를 소수점 이하 2자리 숫자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 안 맞으면 미세 조정을 해서 항상 이렇게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핑크 플로이드 들을 때도 그렇지만 중저역이 굉장히 좀 허전하지 않고 굉장히 든든하고요, 탄탄해요. 예, 그런 그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보컬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보컬 음색, 음정 뭐 이런 부분이 뒤틀리는 부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DXD 오리지널 그 마스터 음원을 듣는 듯한 그렇게 정교한 음정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와우 앤 플러터나 SMB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대 표현, 입체적인 그런 음장감 표현에서도 정말 이게 그 원래 녹음되었던 그 음원의 특성들이 아주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크닉스의 신제품 중에 레퍼런스급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턴테이블의 역사가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아이들러가 최고였다, 어떤 때는 뭐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최고였다, 지금은 이제 벨트 드라이브가 조금 많은 그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잘만 만들면 정말 뛰어난 재생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를 테크닉스가 다시금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나, 이 턴테이블을 리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앤 플러터 같은 경우 이 턴테이블이 0.025% 굉장히 낮습니다. 와우 앤 플러터는 이제 속도 오차로 인한 주파수 변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평가하는 그 기준인데요. 정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제품이지 않나. 그리고 음질적으로도 박진감 넘치고 박력 있는 그런 사운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테크닉스 SL1000R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